안녕하세요. 육하원칙에 따라 어려운 사실관계나 사건들을 쉽게 설명해주는 육하원칙의 육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찾아뵙는데요. 이번 주제는 핫했던 공모주죠. 현대중공업입니다. 사전 기관 수요 예측에서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오늘의 주제를 육하원칙에 따라 간단히 먼저 살펴보면 현대중공업 주식회사가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하면서 일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배정해주는 방식의 일반 공모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일반 투자자분들은 내일인 9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그 밖에 다른 증권사를 통해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여진 공모 자금은 R&D, 운영자금,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고요. 가장 중요한 투자 설명서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은 첫 번째, 기관 사전 수요 예측이 역대 두 번째인 1835대 1이라는 매우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것과 그와 반대로 2021년 반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2% 정도까지 매출액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현대중공업은 조선, 특수선, 해양 플랜트, 엔진 기계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고요. 특히나 조선, 이 부분의 매출액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조선 중에서도 LNG선이라는 대학 선박, 건조하는 기술이 매우 뛰어난 회사이고요. 그 밖에도 잠수함 같은 특수선, 해양 구조물 및 플랜트 사업, 엔진 등 기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2021년 반기 기준으로 사업별 매출액을 한번 살펴보면 그 비중은 조선이 한 75%, 엔진 기계가 18%, 해양 플랜트가 계속 줄어서 현재 5.51% 정도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 다음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작년과 대비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상당히 눈에 띄게 지금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지는 뒤에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현대중공업에 대해서 설명하기 앞서서 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과정에서 나타난 기업 구조를 조금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왼쪽 표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인수 이전에는 현대중공업 지주란 지주회사가 현대중공업이라는 중간지주사와 거의 비슷한 역할을 했죠. 를 소유하고 있었고 현대중공업이 상호중공업과 미포조선 이 두 개의 회사를 계열사로 거느리는 이러한 지배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격적으로 2019년도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산업은행이 가지고 있었던 회사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있었던 회사이죠. 이걸 매각하는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에 넘기면서 새로운 합병 및 분할 과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던 현대중공업이 둘로 쪼개져요. 첫 번째는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새로운 명칭의 회사로 현대중공업 중에서 이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는 회사가 하나 새롭게 설립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번에 공모에 참여하는 신설 사업 분야, 쉽게 말해서 현대중공업이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들에 대한 물적 분할 내어 나온 신설 사업 현대중공업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은 기존의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한국조선해양에 넘기고 대신에 한국조선해양 지분을 산업은행이 가져가는 형태로 합병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한 합병 및 분할 과정에서 저희가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했고 그게 바로 오른쪽 가장 하단에 있었던 신설 사업부서가 물적 분할된 현대중공업입니다. 그 다음으로 공모 주요 사항을 한번 살펴보면 증권 수량은 1,800만 주 정도 되고요. 모집가액은 최종 결정된 게 6만 원입니다. 모집 총액은 1조 800억 정도 되고요. 모집 방법은 일반 공모 80%와 우리사주 20%로 이루어지고요. 수요 예측 경쟁률이 1835대 1 정도로 역대 2위를 기록할 정도로 매우 관심이 많았던 공모고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53%에 이르는 정도로 상당히 높은 비율입니다. 이런 공모에 참여하시려면 내일부터 모레까지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청약 신청을 하신 다음에 물량이 배정이 되거나 배정받지 못한 물량은 9월 10일 날 환불을 받게 되고요. 9월 16일 날 현대중공업이 상장을 하게 됩니다. 상장일 당일날 유통 가능한 물량이 16.22%로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고요.
최대 주주인 한국조선해양 물량이 79.72%, 거의 80% 가까이 들고 있는 물량이에요. 그리고 청약증권사를 살펴보면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신영증권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가장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게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니까 두 개의 증권사의 계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두 개의 증권사로 청약을 넣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증권사라도 하나라도 가지고 계신다면 그 증권사를 통해서 청약을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소 청약 증거금은 30만 원이고요. 균등 50%를 노리시는 분들은 30만 원을 넣으셔가지고 한 주라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모와 청약을 진행할 때 가장 유익 있게 봐야 되는 게 수요 예측, 신청 간격 분포도를 보셔야 되는데요. 아까 살펴본 경쟁률이 양이라면 그 가격은 질하고 좀 연관되는 부분인데, 보시면 공모가 상단인 6만 원 이상 다 모두 신청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매우 유망한 공모주로 보시면 되죠. 주요 상장 일정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9월 7일부터 8일까지 해서 9월 10일날 납입기일이고, 혹시라도 배정받지 못한 물량 공모 대금은 이날 환불된다라는 점만 인식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모여진 공모 대금이 어떻게 사용되느냐,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데요. 한 1조 800억 중에 한 100억 정도 비용으로 나가고, 남은 자금들 중에 7,500억 정도가 거의 R&D 자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특히 그린식 개발, 다음에 선박 디지털리제이션, 스마트 야드, 수소 인프라, 이와 같은 친환경 산업을 위한 R&D 자금으로 사용이 되고요. 아무래도 탄소세 등과 같이 현재 추세가 친환경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비용, 특히나 초격차를 내기 위한 R&D 자금으로 모두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운영 자금으로는 자재 구매를 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강제, 기자재 자금으로 많이 사용이 될 예정이고요. 강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실적, 아까 살펴봤듯이 현대중공업 실적 악화의 가장 큰 주요 원인이죠. 원자재 가격이 너무 뛰고 있어요. 따라서 이에 대한 필요한 운영 자금을 미리 확보하고자 공모 가액 중에 1,200억 가량은 운영 자금으로 미리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 특이한 거는 이제 상환대금, 차입금 중에 일부 자금을 먼저 변제하는 데 사용을 할 것 같아요. 특히 내년 6월에 만기되는 유선스 자금 1,900억 정도를 미리 변제하기 위해서 마련해 놓은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단기성 차입금 비율도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편이고, 이자 비용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만큼 재무 안정성에 그렇게 문제가 있지는 않지만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금을 채무 변제용으로 미리 공지해 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공모가가 적정하냐, 단기 실적 우려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도 가치가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현대중공업 공모가를 선정하기 위한 비교 회사를 선정해 놨는데 모두 다 해양 회사이고, 대우조선 해양만 한국 회사일 뿐 나머지 회사들은 중국계 회사들이긴 하지만 전반적인 PBR 배수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평균 PBR인 1.22로 계산했을 때 나온 주당 평가 가액이 한 74,000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할인율 해가지고선 현재 확정된 공모가액이 6만원 정도인데, 따로 대우조선해양 PBR 형태로 0.94를 기준으로 적용을 했을 때 한 63,800원 정도,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봐도, 보수적으로 봐도 6만원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꽤나 높다 라고 봐서 공모가가 비싸거나 뭐 과다 계산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서 PBR이라는 거는 이게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오늘 당장 청산을 한다라면
모든 상장된 주식을 모아서 상장 폐지를 하면서 모두 다 투자자들한테 나눠준다 라고 했을 때 1이라는 거는 장부 가치와 현재 가치가 동일하다라는 거고요. 현재 대우조선 해양과 같이 0.94라는 건 오늘 당장 상장 폐지하고 모든 투자자한테 나눠줘도 돈이 더 남는다 라는 겁니다. 현재 페이퍼상으로 남아있는 가치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은 나중에 표를 통해서 다른 섹터에서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죠. 다만 이제 공모가는 적정한 편인데 비싼 편은 아닌데, 문제는 이제 주요 수익성 지표가 2021년도 반기 때 매우 안 좋게 나와요. 앞서 잠깐 살펴봤듯이 전년 대비 매출액만 거의 12% 가까이, 전년 동기 대비 12% 가까이 빠졌고, 영업이익률도 지금 마이너스 10%, 단기 순이익률도 거의 마이너스 8.7% 정도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매우 안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2분기 실적이 악화된 거는 강제를 비롯한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고, 채광석 가격이 거의 10년 내 최고 수준이고 앞으로도 최고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실적 악화를 미리 이제 선반영해서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이 있어서 최악의 실적을 지금 보여주고는 있지만, 경우의 관점에 따라서는 이미 반영이 된 악재가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줄 여지도 충분하죠. 다음 표에서만 봐도 조선, 해양, 엔진, 기계 모두 다 2019년도, 다음에 2020년도, 2020년도 이게 나란히 보다 보면 거의 2020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 21년 반기는 거의 30% 이상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앞으로 수요를 놓고 봤을 때는 신규 수주량이 점차 늘 걸로 보여지거든요. 실제 2008년 이후로 이제 물동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선박 수주 잔량도 점점 줄어들고 2016년도쯤에 거의 16년, 17년도 최저점을 찍었다가 이제 점차 회복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해상 물동량이 증가한다. 그리고 이미 10년, 15년 된 노후선들이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제 교체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긴 하거든요. 신규 수주한 2007년, 2008년 이때 수주된 물량들의 배들이 이제 슬슬 교체돼야 된다라는 거고, 특히 최근에 이제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 선박들이 일정한 장치를 하거나 아니면 새롭게 발주를 하거나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등장하면 앞으로 글로벌 선박, 그러니까 수요는 매우 증가할 것 같다라는 게 현재 예상되는 수치고요. 실제 세계 조선 수요 및 공급 추이를 보면 2021년도까지는 아직도 수요보다는 공급이 좀 더 많은 편이고, 하지만 2022년도, 3년도, 4년도, 5년도 가면은 일단은 수요가 공급을 늘어나는 형태로 보여지고, 특히 캐파 같은 경우를 봐도, 그러니까 생산 가능한 여력이거든요. 이걸 봐도 오히려 수요가 추월하는 2024년, 2025년에는 수요한다라는 그런 예측이 상당히 유력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치로만 봐도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2021년 상반기에만 2020년 대비 거의 40% 가까운 수주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원래 목표로 세웠던 목표량의 거의 96%, 5% 이상의 목표치를 현재 달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현대중공업의 공모가는 현재 가치죠. 할인율 등을 감안하면 PBR을 1.0 또는 0.94로 잡아도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참여를 할 생각이고요. 현대중공업 상장일 이날 팔 거냐에 대해서는 일단 워낙에 무거운 주식이라서 따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미래의 성장성이 얼마나 있을지 장담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큰 수익이 나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다만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상장일 풀리는 물량도 매우 작은 편이기 때문에 수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물량들을 기관이나
어떤 집단에서 또 매집을 한다라고 한다라면 네, 실제 상당히 따상까지는 아니더라도 따까지는 갈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현대중공업 미래 가치가 높아질 거냐, 급상승할 수 있느냐를 놓고 봤을 때는 선박 발주 수요가 증가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환경 이슈도 있기 때문에 발주량은 당연히 늘어날 거고, 특히나 이렇게 친환경이라든지 선진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높은 경쟁력,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철강 가격 상승이 중국에서 좀 억제를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R&D라는 게 결국엔 새로운 선박을 발주하려면, 건주하려면 많은 기술력과 비용이 들 텐데 이 비용 상승이 단기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만 보고 이 회사가 나쁜 회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미래에도 성장 가능성이 매우 뚜렷이 보인다? 라고까지는 예상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현대중공업을 보다 보니까 철관석 원자재주나 아니면 철강주를 좀 더 관심 있게 봐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상승 전망까지는 제가 예측하기는 좀 어렵고요. 단기적으로라도 손해 볼 만한 주식은 아니니까 참여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